DB하이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도 웬만한 거는 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체험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DB하이텍 관련돼서도 그리고 현재 시장 트렌드에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체험방 입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체험방 입장 관련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의 투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가 가야 될 길은 전력 반도체인데 DB하이텍이 마찬가지로 투자를 좀 막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DB하이텍의 투자 포인트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지라갈륨 반도체가 올해 개발이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지라갈륨 반도체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가 있죠. DB하이텍은 마찬가지로 실리콘 카바이드와 그다음에 지라갈륨 이 두 소재로 인해서 DB하이텍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할 것으로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관련된 재료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DB하이텍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재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TSMC와 성격이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요. 과거에는 꿈의 영업이익률인 40%를 좀 능가하는 40% 이상의 자랑을 했던 회사입니다. 웬만한 회사보다 엄청나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후에는 좀 강력한 투자가 없다 보니까 좀 뒤처진 산업을 가지고 나서 이제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구형 장비로 좀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간 좀 둔화가 되었는데요. DB하이텍이 다루고 있는 파운드리 시스템은 이제 8인치입니다. 이 8인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웨이퍼가 직경이 이제 8인치, 웨이퍼 직경이 8인치라는 뜻입니다. 6인치가 있고 12인치가 있고 8인치가 있는데 현재 DB하이텍은 이 8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인치라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고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도 사용이 되고요. 여러 가지도 엄청나게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TV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전력 관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든지 광범위 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력한 투자가 좀 늦어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현재 안주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전력 반도체 쪽 투자가 드디어 엄청나게 시작이 되면서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매출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좀 낮게 투자를 했었죠. 왜냐하면 2021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전체 매출에 대한 5% 내지 10%를 이제 투자를 하게 R&D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와도 투자 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인치가 끝인 줄 알았겠죠.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너무 빨리 도래가 된 것도 DB하이텍의 이제 실패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패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돌아왔고 고부가치에 대한 반도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개발이 되면서 DB하이텍이 놓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DB하이텍은 꾸준하게 2021년부터 천천히 전력 반도체 쪽에 당연히 투자를 좀 하고 있고 최근에야 비로소 엄청난 투자를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투자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메모리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이 완전한 회복에 좀 접어들었지만 DB하이텍의 주가가 좀 떨어진 거는 뭐냐면은 현재 반도체 시장이 12인치 파운드에 몰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자체가 이미 예전 이제 뒤처진 사업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많은 개체 부분에서 엄청나게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회복에 접어들었지만은 DB하이텍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이제 DB하이텍은 이제 8인치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 시장은 12인치 파운드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황 사이클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요. 늦었지만 시작을 했다는 것인데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장비 투자와 그 다음에 지라갈륨에 대한 공정 기술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압을 좀 견뎌야 하고 아직 6인치가 이제 좀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6인치가 좀 주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8인치 시장에 대해서는 점유율을 좀 높여가는 전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고 계시다시피
있는지 결국 이것 또한 8인치 업황이 좀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2027년도쯤에 생산률을 좀 많이 높인다고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8인치 이제 업황 자체가 올해는 아니다. 예, 올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밸류 자체를 좀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8인치 산업 가동률이 100%를 가동이 다 되었다고 하면 지금 70%까지 내려왔지만, 그렇지만은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 양산 시 DB하이텍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양산 시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하게 되면은 당사는 생산과 공정 기반 시설을 모두 한꺼번에 갖고 있고 글로벌 전방 고객사의 첫 번째 벤더이기 때문에 시총은 수십조가 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사에 남을 파운드리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DB하이텍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전력 반도체는 파운드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지금 전력 반도체로 이제 뭐 지라갈륨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를 만드는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뒤처진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전력 반도체가 기술력이 늦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하고 SK하고 DB하이텍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파운드리가 당연히 낮게 매출이 나왔고 메모리 분야에서 엄청나게 높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갔었던 거고, SK하이닉스는 지금 HBM이라는 고부가 제품의 반도체를 NDVI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간 거고, DB하이텍은 현재 이제 주류가 12인치 파운드리다 보니까 얘네가 가지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가 현재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DB하이텍만 유독하게 떨어진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DB하이텍이 이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지라갈륨이라든지 실리콘 카바이드가 결국에 생산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역사에 남을 파운드리가 회사가 될 수가 있는 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고객사의 첫 번째 밴더이기도 하고, 고객사가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다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DB하이텍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실리콘 카바이드 장비 투자라든지 아니면 지라갈륨에 대한 공정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논쟁을 좀 벌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까지는 DB하이텍이 암흑기로 좀 받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미 쌍바닥을 바닥을 좀 다지고 있고, 실적 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좀 다졌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의 주가의 크게 반등하는 폭은 바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 이제 화합물 반도체를 생산한 요게 이제 주가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시장에 나오는 전력 반도체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대규모 AI 모델을 좀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태양전지 보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태양광 패널에서도 고전압의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전압의 전기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인버터로 좀 전압을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인버터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전력 반도체는 고전압부터 중전압까지 각각의 장점이 있고 산업적으로 가치가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이끌리는 이제 화합물 반도체 기술력이 갖는 중요도는 매우 크기 때문에 DB하이텍이 가는 길은 바로 이 부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8인치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까지 2027년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있는 매출적인 부분이 2021년도 조 단위로 나왔었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천억이 나왔었던 그 꿈의 길도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DB하이텍이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차트를 통해서 바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DB하이텍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최근에도 이제 엄청난 거래량을 좀 동반을 했는데 결국에는 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뭔가 약간 좀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왔는데 여기까지 박스권을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쌍바닥, 지금 트리플 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가 막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최대 주주 이제 물량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잠시만요. 네, 이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게 되면 DBINC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 지분율이 이제 통합해서 얘네가 지금 18% 정도 되거든요. 이 18%가 굉장히 현재 낮아요. 현재 비중 자체가 굉장히 낮는데, 기본적으로 한 30% 내지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12%까지 이제 좀 더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낮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대주주 DBINC가 비싸게 자사주를 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좀 낮추면서 여기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가는 걸로 좀 어느 정도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DB하이텍 자체적으로도 얘네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세대 전력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라갈륨에 대한 화합물 반도체를 좀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매출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내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DB하이텍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오는데 이게 전년 대비, 그리고 그 전년 대비해서 이미 호황기에 겪었던 그 정도의 매출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왔었던 거지, 기본적으로 좀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살펴보면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계속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2022년까지는 엄청나게 기대감이 올랐었다가 결국엔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면서 결국엔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 이후에는 이제 8인치 파운드리가 좀 업황이 둔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때 2022년, 2023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주가, 반도체 시장의 업황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메모리도 그렇고 파운드리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다운됐는데, 결국에는 한 차례 크게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내려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신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까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제 글로벌 증시로 인해서 하락이 된다고 하면 요 구간, 요 1차 밴더 구간에서 저항선이고 요가 2차 저항선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38,000원, 4만원 요 구간에서가 이제 신규 매수랑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하이텍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급반등을 하는 이 증거가 따로 나오지 않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35,000원대에서 4만원대가 가장 최적기의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오랫동안 DB하이텍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8만원대, 7만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추가 매수할 때는 35,000원에서 4만원대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조 단위로 나왔던 회사지만은 과거에 영업이익률도 나쁘지는 않아요. 2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0%에서 15% 정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24년도가 암흑기 시장이라서 그렇지,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DB하이텍이 이제 전력 반도체 부분을 어느 정도 일부분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이 지금 거 포함해서 나중에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엄청난 급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 약간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는 DB하이텍도 저도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회사고 아는 거 알겠어요. 너무나 좋은 회사도 알고 너무나 좋은 사업시설도 갖고 있고 투자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파운드리 회사가 결국에 가야 될 길은 이제 전력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를 파운드리 회사가 생산을 못하면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반도체에 훈풍이 들고 이제 업황에 대한 사이클이 아니라 업황에 대한 회복기에 들어간 만큼 파운드리 자체적으로도 업황 회복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으로서는 2025년도부터 전기차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전기차 진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8인치에 대한 파운드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아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DB하이텍 매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거기에 때마침 전력 반도체까지 만약에 생산을 하게 된다면 DB하이텍은 8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트리플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35,000원에서 4만원대 구성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8만원대 가고 10만원대 가면 결국엔 3배까지
이상도 갈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DB하이텍 관련돼서 이번 영상에서 좀 알아봤는데 자세한 부분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상에서 자세한 부분까지 녹이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2시간, 3시간 이상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제 문자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체험방 안내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방에서는 많은 부분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조금 더 많은 배움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앞으로는 파운드로 회사가 우리나라 파운드로 회사 3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에 가야 되는 길은 전력 반도체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서 이번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